이렇게 유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가가 지금 2달 연속 오르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물가도 영향을 주잖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도 자주유지가 좀 되겠지만 한국은행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결정안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5번 연속으로 금리 동결을 지금 하고 있죠. 3.5%에 머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올해는 10월 19일 하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2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영향을 좀 고려는 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가계부채하고 환율인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뭐 8월 달만 하더라도 주담대가 7조 이상 늘어가지고 그 가계 이자 부담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분명 고려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창용 총재 항상 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 가계의 어떤 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성장에 대한 그 하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금리에 대한 동결을 이제 시사하는 발언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미국하고는 다른 양상일 것 같고 두 번째 환율인데요. 환율이 그동안에 다행스럽게도 연준의 기준금리하고 우리나라의 내외금리 차이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자금 유출이 안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 나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시장금리, 국채금리 사이는 오히려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국고채 3년 금리가 지금 3.8%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미국의 단기 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네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외 자금 유출에 대해 이유가 없었는데 네네. 요즘엔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역전됐다면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환율도 지금 1,300원 이상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1,350원 이럴 때도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한 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물가가 올랐죠. 요번에 이제 8월 우리 CPI 지수 보게 되면 3.4%로 2.3%에서 무려 1.1% 포인트 네. 올랐잖아요. 1.2. 물론 이제 근원은 3.9로 동일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헤드라인 CPI가 올랐다는 거는 뭐 인상의 명분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담대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다. 네네. 그런 요인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환율하고 지금 물가가 오르는 부분 어떻게 그거를 이제 해석해야 되느냐가 사실 양립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두 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보면 우리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한 번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더 벌어지게 두지는 않을 것 같다. 예. 허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물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헤드라인 지금 이게 3.4% 띄웠어요. 전월, 예, 그러고 근데 제가 자꾸 전월비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네. 예, 전월비로 보시면 1.0% 상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수치냐면요, 예. 2017년 1월 이후에 제일 빠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월비로 그 보시면 6년 반 만에 가장 높은 그러니까 작년에 수준이군요. 굉장히 우리가 물가 수준 높았잖아요. 빠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도 전월비로 보시면은 0.7%, 0.6%, 0.5% 이 정도 수준으로 증가했지 네. 1.0%까지 올라온 적은 없거든요. 예, 굉장히 큰 샤킹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8월달 물가가 올라온 거 우리나라는 7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에 7월달에 제일 높았어요. 그렇죠. 예, 6%였나 기저효과를 받았겠죠. 그런데요. 예, 그리고 이제 8월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3%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3.4가 나왔다는 것은 좀 이제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좋지가 않은 상황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2분기 CPI 보시면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수입이 마이너스가 더 크게 나서 플러스로 나왔던 것이고 사실 경기 상태가 지금 그렇게 우리 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에 물가마저 지금 이제 불안한 요인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물가가 올라온 것이 환율 문제도 있고 또 유가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느니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헤드라인 CPI가
이 2%를 벗어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고 그런다면 좀 이제 그 통화 정책의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문제 뭐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 이제 서 교수님 계속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이 뭐 높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이제 다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그 동안에 뭐 우리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쌓아놨던 게 많이 있으니까. 올라왔고 예. 그리고 여타 뭐 중국과 뭐 일본 같은 그 대체 채권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채권이 그렇게 금리가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0%대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3% 미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체 채권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본 유출이 잘 안 일어나는 건 다양스러운 일입니다만 앞에서 이제 뭐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한 번 더 올린다 그러면은 한 번은 쫓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물가 부분도 있고 그러게요. 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